안녕하세요. 해석개발팀 구조 1파트 서충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마이다스 NFX의 제품의 솔버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올해 초부터 새로운 미션인 좀 아까 보셨던 마이다스 플랜트 뿐만 아니라 제니나 시빌 등의 건설 제품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솔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제품에 필요한 기능들을 차곡차곡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벌써 올해 8년째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기까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난번 열정 100도시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그런 파란만장하고 굴곡 있는 삶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탄한 인생을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보니까 아주 조그만 몽덩이와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스펙타클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런 스릴 넘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제가 경험했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요. 2004년 저는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마이다스 사이트는 일단 마라톤 열심히 하는 회사, 그리고 그때 당시 국내 토목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이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세비라고. 이 제품에 도전장을 내밀었나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던 저한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였으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다들 대기업 공채를 알아보거나 시공사나 설계사 등을 알아보던 그런 동기들과는 다르게 저는 마이다스 IT의 채용 정보를 알아봤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좋은 공채도 없었고요.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채용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아는 선배들을 통해서 어렵게 한 직원분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결국 병역 특례 자리가 없다.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잠시 꿈을 접고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토목 설계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실에서 이렇게 논문만을 위한 그런 코딩 막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질 교량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의 굉장히 육체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그런 캐드 작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설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해석 업무들도 있었지만 뭔가 보람이 있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시공사 중에는 예를 들면 다음 입찰에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이번엔 너희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사전 모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결정한 시공사와 함께하는 그런 설계사들은 굉장히 무의미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시공사와 저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일을 보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엑셀인데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금액을 지웠습니다. 잘 보시면 숫자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부분에 총 야근 시간이 보이시죠? 저희 40시간이라는 게 그 이상은 인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확히 40시간을 채웠습니다. 저기 왼쪽 아래 보시면 4가 빠져 있는데 4월은 제가 훈련소에 다녀오느라고
비었던 날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로지 야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40시간의 야근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야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날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부산 사투리는 거의 저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입사하기를 원했던 그 마이다 사이트에서 면접을 한번 보러 오라고 하는 전화였기 때문이죠. 그때 이민우 전무님이셨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졸업할 때 R&D 잡이라는 사이트에 그 이력서를 올려놨었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 솔버팀 팀장님이셨던 신혜석 이사님 그리고 정진상 이사고님 그 두 분께서 실무 면접을 보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프로그래머 꿈은 있었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솔버 개발자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없었는데 이런 자신 없는 모습을 눈치를 채셨는지 신 이사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개발해 가지고 검증하고 매뉴얼도 쓰고 완전히 속았죠. 어쨌건 이 말 덕분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사장님 면접까지 잘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당연히 업무 자체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그 다음에 당시 회사가 서현동에 있었는데요. 일단 사무실 입구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입구 굉장히 깔끔하고 들어서는데 그 직원들이 인사성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인상뿐만 아니고 들어와서 보니까 전 회사에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뭐 혁신위원, 나눔위원, 뭐 정보위원부터 해가지고 어떤 자기 소속팀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조직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저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프로그래머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입사했을 당시에 기계 분야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는 시기였는데요. 그 솔버팀도 해당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거의 6개월 만에 그 당시 개발을 막 시작했던 마이다스 빌딩이라는 제품의 솔버 그리고 기존 제품의 어떤 솔버의 유지 보수도 책임을 맡은 그런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엄청난 큰 기여였지만 나이도 가장 어렸던 그 막내였고요. 그리고 개발 능력이나 경력이 훨씬 많으신 분들과 함께 그런 팀장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오는 그런 질문들 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소스코드를 계속 분석해가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개발 노하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3년이 흘렀는데요. 이미 출시된 기존 제품들은 그 솔버의 입장에서는 크게 새로운 기능은 많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새로운 것을 좀 더 두려워하고 변화를 불편해하고 또 요청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점점 수동적이면서 이렇게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팀장이었지만 어떤
진정한 리더가 아닌 약간 일정 관리자의 역할,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또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요구됐던 그런 변화들을 저는 방어하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과연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 팀을 이끌 자격이나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솔버 개발팀이 아니고 다른 개발팀에서 내 전공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개발이 아닌 기술팀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런저런 고민에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팀 내부적으로도 좀 마찰이 잦았던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성과가 좀 지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아침마다 오늘 내가 회사에 꼭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드니 뭔가 면역력도 떨어졌는지 감기 몸살도 많아지고 평생 진짜 걸리지 않았던 피부 알러지 같은 것도 생겨서 정상 출근을 못하는 날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있을 무렵에 어느 날 사장님께 간단히 구두 보고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고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면서 일어서려는 저를 다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짧은 한마디 말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게 만들더니 이내 주체 없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나조차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실이 너무나도 따뜻한 위안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온기가 제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원망의 얼음들을 순식간에 녹이면서 그 안에 이렇게 초라하게 헐벗은 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한없이 부끄러우면서도 제 자신에게 한없이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짧은 위로의 한마디가 제 스스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이 아닌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설레임을 즐겼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2010년쯤이었는데요. 당시 기계 분야 솔버를 한참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바쿠스나 엔시스, 나스트랑 같이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들과 경쟁을 하려면 개발도 역시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반면에 이런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실력자, 특히 이제 솔버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팀원들 대부분이 솔버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새로운 솔버는 그 기존 솔버의 여러 가지 좀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C++이라는 그런 객체 지향 언어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포트란이라는 그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일종의 언어 장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언어 장벽만 넘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팀원 모두와 같이 C++ 언어를 같이 스터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진행한 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모든 팀원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솔버 개발에 합류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왔었고, 당시 마지막으로 저도 그 박시현 팀장님의 권유로 합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5년차 과장이었지만 신입사원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검증이나 기술 지원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해가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솔버 개발이 똑같기 때문에요. 개발하는 거나 검증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는데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모든 일이 진짜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미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은 이분께 이런 예술적 영감을 주셨지만 공학자에게는 위상최적화라는 알고리즘을 선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바로 이 위상최적화 개발이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상최적화는 재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한 설계를 만드는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하나고요. 당시 기계, 항공, 자동차 이쪽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도 적용을 시도하려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완전 꿈만 같은 시절이었죠.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공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뿌듯함처럼 저희 회사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최초로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던 기회를 얻은 거였죠. 물론 열심히 개발한 결과 출시가 잘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런 유용하게 사용될 때 감동이란 정말로 제가 꿈꿨던 진정한 개발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마음가짐일 뿐이다 라고요. 기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기회를 찾고 만들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과거의 저처럼 꿈을 찾지 못해서 혹은 행복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시거나 지쳐 있을지도 모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래, 요즘 많이 힘들지. 감사합니다.